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종전의 신청주의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로 개편됩니다. 보육품질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6,500여 개의 어린이집 평가에 더욱 신경 쓰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육받는데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스스로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평가 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의무평가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의무평가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국가에서 제시한 수준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와는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가요? 네, 기존의 평가 인증제는 의무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이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수준에 맞는 등급을 인증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평가 인증 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 정도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받을 의무를 갖게 되었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평가 주기는 기본을 3년으로 하고요. 평가 등급은 A, B, C, D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CD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좀 올려주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비용도 예전에는 일정 부분 어린이집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가 어린이집이 이제 그동안은 평가를 받지 않았던 건데 평가 인증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이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주로 이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거나 그다음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등이 이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운영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지표에 맞는 보육 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마 평가를 받고 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평가제 시행 첫 해인데요. 여기서 우선 평가 대상을 선정해서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의무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제 인증을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의 서비스 질 관리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을 해서 이들이 평가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평가 비용도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평가 절차는 이제 사전 선정 통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자체 점검, 그 다음에 현장 점검, 현장 평가, 그 다음에 종합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고,
약 평가하기 전 약 6개월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어느 월에 평가를 나갈 것이다라는 걸 사전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평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있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해 줍니다. 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이제 평가 받기 전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평가 지표, 그 지표별로 스스로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그 네. 결과를 평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 어린이집의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특히 행정처분 이력 등을 또 그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보육진흥원 소속의 현장 관찰자들은 그 결과들을 참고해서 당일날 예정된 평가일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방문 평가를. 평가를 한 결과는 또 다시 와서 별도의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잘 됐는지를 검토하고 평가 등급을 확정하는 등 다소 신중한 절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이의 신청,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도 있고요. 네. 근데 평가 등급 조정도 이루어지는데요. 평가 대상 통보하기 전 3년 이내에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대상 통보 후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그 과정 중에 서류를 허위로 냈다든가 평가 서류를 또는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평가가 잘 받았더라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 평가도 하고 또 그리고 직접 현장 평가를 나가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좀 투명해진 것 같은데요. 자, 이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 B, C, D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평가는 이제 4개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4개 영역은 보육 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 안전, 그다음에 교직원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 영역 밑에 각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영역에 대한 점수를 낸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영역별로 우수, 보통, 개선 필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등급은 4개 영역이 모두 우수인 경우이고 B등급은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그런 경우이고 네. C등급은 개선 필요 영역이 1개, D등급은 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 D등급이 되게 됩니다. 특히 그 영유아의 인권이나 안전, 또 급식 위생 관련 이 8개 항목은 필수 지표로 지정을 해서 아무리 점수를 잘 맞았더라도 이쪽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등급별 수준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A등급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했다. B등급은 대부분 충족한 수준이다. C등급은 그 국가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수준이다. D등급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한두 개 있다고 판단이 된 이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CD등급을 받으면 평가 주기가 아까 기본이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네. 2년으로 1년을 단축을 해서 주기를 좀 더 빨리 하도록 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 개선이 필요한 지표라든가 또는 보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서 결국 수업 수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용하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데요. 네. 그 해당 어린이집의 영역별 4개 영역별 등급도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전체 등급도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또 한편 거기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어린이집의 등급 분포 현황도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기준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평가 항목도 조정됐다고요? 어떤 식으로 바뀐 건가요? 네, 일단 평가 지표는 이제 21개에서 18개로 좀 축소를 했고, 네. 평가 항목 수도 이제 79개에서 59개로 줄여서 이제 어린이집이 평가 준비하는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인권이나 안전, 급식 위생 관련 그런 항목을 필수 지표로 지정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그거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절대 A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네. 기존의 평가 인증제에서는 다소 좀 서류 위주였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절차를 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관찰 중심으로 많이 개편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평가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제 문서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네. 특히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그 확인할 문서 종류를 31종에서 이제 19종까지 감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 통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력돼 있는 정보라면 굳이 서류를 확인하는 대신에 그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육 일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간소화된 보육 일지 사례를 이렇게 그 작성 방법도 전파해서 어린이집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에서는 이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상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육 일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어린이집 평가 등급과 또 영역을 볼 수 있다고 하신 아이사랑 포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요. 이 포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아이사랑 보육 포털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육료를 이제 지급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많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포털입니다. 네. 그래서 평가 결과 외에도 그 어린이집이 이제 어떻게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반이 몇 개인지, 아동 수는 얼마 되는지 이런 기본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속 연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 과정, 그다음에 어떤 회계 부분, 그다음에 안전 시설 등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집 근처 거기 주변 어린이집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포털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가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린이집을 클릭을 하면 네. 거기 또 어린이집 정보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밑에 사이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www.childcare 그리고 go.kr 여기 네. 꼭 접속하셔서 어린이집 정보 많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어린이집 평가가 또 눈에 띄는 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한국보육진흥원이 처음으로 법정 기관으로 지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화 되기 전부터 저희 정부로부터 이제 평가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정기관화 됨으로써 이제 고유 업무화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어린이집 품질 관리에 필요한 어떤 정책 지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교직원 자격 관리, 그 다음에 교직원의 역량 강화 등도 담당하게 되어서 보육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보육진흥원의 앞으로 역할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아이들이 확실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께 또 당부하실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보육의 처음과 끝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아동의 건전한 어떤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어린이집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육 환경과 또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수준을 제시하고 그걸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그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들의 역량이 사실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 계기가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보육 관계자, 보육 교사나 또 현장에 계신 보육 교직원들의 공동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정부는 그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뭔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아동 보육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보육을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육 교직원들께 늘 감사드리고, 우리 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그 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어렵습니다. 아동을 맡기시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이번 그 의무평가제가 그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품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고 그 현장에 계시는 보육 교사님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원장님들께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졌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